먼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이라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들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필드에 해당하는 말. 이 말을 수만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들판을 가리켜 벌이라고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주고받았습니다.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말로만 주고받다가 하와족들이 한자를 만들어 쓰니까 그 한자를 빌려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자표기입니다. 한자 각골문이 나오기 전에는 중국인들도 말로만 했지 글자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한자를 빌려서 중국인들 말 적는 게 아니라 우리말을 적는 거, 그 빌려서 적는 거, 그게 자자표기입니다. 자자표기에는 크게 음차표기와 훈차표기가 있습니다. 벌, 불, 불이라고, 이 벌을 벌, 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은 음차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 평, 야와 같이 이 벌을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훈차표기입니다. 음차표기는 한자의 음만 빌려서 적은 것이고 훈차표기는 한자의 이 한자가 벌려진 이유는 뜻만 빌려서 적은 것입니다. 본래 우리말과 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음차표기입니다. 본래 우리말과 음은 다르지만 그 뜻이 같습니다. 들판입니다. 필드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시니피앙, 시니피에라는 말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자하는 것은 본래 우리말과 이 차용한 한자, 차용자, 본래 말과 차용자 사이에 시니피앙이 같습니다. 시니피에는 다릅니다. 시니피에는 이것은 필드이고 이 벌자는 벌초한다, 정벌한다 할 때 그 벌자입니다. 그러니까 hit 또는 attack 그러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글자로 표기하고 이 말을 할 때에는 머릿속에는 hit, attack, 치다, 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드를 가리키는 것 전혀 다릅니다. 시니피에가 다른 것입니다. 이 음차표기는 시니피앙은 일치하지만 시니피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차표기는 시니피앙은 다르지만 시니피에는 일치합니다. 벌이고 원 또는 평, 야 전부 음이 다릅니다. 시니피앙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시니피에는 모두 필드입니다. 들판입니다. 그래서 시니피앙은 다르지만 시니피에가 같은 것이 훈차표기입니다. 이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음 훈차표기입니다. 이 사음 훈차표기는 학계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어학계에서는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 사음 훈차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화해청입니다. 벌 전혀 다릅니다. 시니피앙도 일치하지 않고 시니피에 파이어죠. 시니피 필드 파이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조차도 전혀 다릅니다. 시니피앙도 일치하지 않고 시니피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시니피앙, 시니피에 둘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글자로 빌려서 쓰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필드가 아닙니다.
솔브이고 이것은 블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시니피앙, 시니피아가 모두 다른데 왜 이러한 글자로 자자하여 적었는가? 이 둘 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매개어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간에 매개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매개어냐? 바이어를 가리키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말과 이 매개어를 보면은 음이 비슷합니다. 시니피앙이 같은 거죠. 물론 시니피에는 다릅니다. 시니피앙은 같고 시니피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매개어와 차용자 한자 사이, 매개어와 차용자 사이에는 불과 시니피앙은 다릅니다. 그러나 시니피에가 같습니다. 시니피에가 통하고 여기는 시니피앙이 통합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러한 사음훈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음훈차 개념은 양주동 박사가 의훈차라는 말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자자분류 체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상하게 막 나눠놨는데 그 잘못된 체계 때문에 자자표기 연구가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자표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자표기는 해독자의 관점은 완전히 무시하고 표기자의 입장에서만 봐야 한다. 현행 학계의 자자표기 연구에 의해서 가장 잘못된 것이 표기자뿐만 아니라 해독자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독자의 관점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표기자의 입장에서 우리말을 어떠한 한자로 빌려서 적을 것인가, 내가 2000년 전의 표기자라는 생각을 가정을 하고 연구를 해야 올바른 연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자표기는 음차, 훈차 그리고 사음훈차 이 세 가지로만 분류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음훈차가 있으면 사훈, 음차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자표기는 오직 음차, 훈차, 사문차 이 세 가지로만 분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은 유어병용 혹은 혼동착변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자표기는 오직 이 세 가지 음차, 훈차, 사문차 이 세 가지로만 분류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자자표기는 내가 2000년 전의 표기자라고 가정하고 그 입장에서 어떤 한자를 빌려 적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써온 말, 노을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와이드에 해당하는 말, 아주 넓은 곳을 가리키는 말, 노을. 이 넓은 마을, 이 노을로 이루어진 말이 넓은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 놀매였습니다. 놀매. 놀매라는 일컬었던 말을 어떠한 한자로 찾아야 적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뇌는 보통 산으로 많이 씁니다. 산으로 쓰는데 놀이, 나리, 내, 천으로도 많이 바뀝니다. 우리 한국의 지명에 부산, 마산처럼 산이 들어가거나 인천, 홍천처럼 천이 들어가는 지명이 많이 있는데 산을 가리키고 하천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가 산으로도 적혀 있고 천으로도 적혀 있지만은 사실은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매 하면 보통 넓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 설명에서는 천이나 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산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노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놀매를 노을매라고 쓰거나 노루매라고 쓴다면 이것은 음차한 표기입니다. 음차 표기입니다. 그리고 훈차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홍산 또는 광산, 와이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진의 훈차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노을매나 노루매는 음차한 글자입니다. 음차, 훈차입니다. 훈차 중에서 진의 훈차입니다. 또 다르게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황산이라고, 이 황산은 옐로우를 의미합니다. 옐로우 마운틴입니다. 물론 이 산은 마운틴이 아니고 부락이라고 했죠. 마을. 노란 옐로우, 와이드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왜 이런 글자로 차자를 했는가? 이것이 사음훈차라고 했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매개어가 있다고 했죠. 사음훈차는 매개어가 있고 이 매개어가 노루입니다. 노루. 노랗다 할 때 노르다, 누르다, 노랗다. 노루가 이 놀과 매개어는 본래 말과 매개어는 노루 음이 비슷합니다. 신입희양이 통합니다. 물론 이것은 옐로우 와이드 전혀 신입희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신입희양이 같고 노루와 노을 신입희양이 같고 그 다음에 옐로우 신입희애가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통하지 않지만 매개어를 통하면 신입희양 신입희애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산이라고도 쓰시는데 이 장자는 노루장자입니다. 로디어 노루 동물입니다. 노루의 고 표기를 보면 노루입니다.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아니라 노루를 가리키는 노루와 본래어와 매개어는 음이 같습니다. 신입희양이 같고 신입희양은 다른데 신입희가 뭐냐면은 로디어 노루입니다. 그래서 신입희양이 통하고 이렇게는 신입희애가 통합니다. 매개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신입희양 신입희애가 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용자를 쓴 이유가 바로 이 매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산이라고 썼는데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놀유자입니다. 놀유, 플레이, 프롤릭. 역시 마찬가지로 놀 신입희양, 그 다음에 플레이, 프롤릭, 신입희애가 통합니다. 신입희양, 신입희애. 그 다음 진짜는 무슨 진짜입니까? 누를 진짜죠. 프레스, 풋다운. 진짜와 앞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스,
down입니다. 그러니까 누르다제 누르와 노루 음이 비슷합니다. 시니피앙 그리고 시니피에 둘 다 마찬가지죠. 시니피에가 put down, press. 그리고 괴산의 이 괴자는 누릅나무 괴자입니다. 사진을 찾아보면 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지. 느티나무, 누릅나무예요. 누릅나무, 누릅. 이 노을이 현대 한국어가 넓다입니다. 누르다, 넓다. 넓을 연진 발음하면 누릅입니다. 누릅. 누릅과 비슷하기 때문에 시니피앙이 통해서 누릅 비슷해서 시니피앙이 통하고 누릅나무 엘럼트리라는 시니피에가 통합니다. 시니피앙, 시니피에, 엘럼트리. 실제로 누릅나무가 많아서 괴산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북 괴산에 뭐 누릅나무가 많아서 괴산이라는 지명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음훈차입니다. 사음훈차를 모르고 지명을 연구한다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죠. 땅이 노래서 그 지역 땅이 황토가 많아서 황산이라 했고 노루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장산이라 했다. 이따위로 한심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은 장산군은 암양소국이라고도 했습니다. 본래 암양소국을 지마왕이 장산군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 앞자와 누르 사음문자를 알아야만이 그 지명의 변천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쉽게 음차나 훈차 표기를 쓰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사음문자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옛날 표기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 표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음차나 진의 훈차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난해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보면은 황산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황산. 이 황산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전북 남은 그 운봉하고 인월 사이에 있는 지명입니다. 황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을 가리키는데 광해군 일기에는 이 황자를 썼습니다. 황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곳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그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우왕 때 1380년에 왜구가 이 운봉 지역에 침입해 있었습니다. 그 왜구들을 크게 무찌른 전투로서 황산대첩이라고도 불립니다. 거기에 황산대첩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실록에는 황산으로 되어 있고 광해군 일기에는 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 또는 황산 이렇게 둘 다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쓴 것입니다. 고대의 문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올바로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할 것 없이
중국의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기록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태조실록의 황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 황산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산의 실제 이름이 거철매이기 때문입니다. 거철매이기 때문에 거칠 황자로 쓴 이 황산이 맞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쓴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노르웨이로 쓴 것입니다. 노르웨이. 넓은 들판을 가리킵니다. 이 황산은 노르웨이고 이건 거철매. 이것은 이 황산은 백제 장군 계백이 신라군을 맞아 싸운 곳입니다. 결사대 5천을 끌고 신라군에 맞서 싸운 곳이 황산벌입니다. 그 황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산은 논산이라고 또 쓸 수는 있습니다. 이 황산과 이 논산은 통합니다. 그러나 이 황산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황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나들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미는 황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 노는 음차입니다. 이것은 사음훈차입니다. 그러니까 사음훈차에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표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황산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 쓴 것입니다. 쓴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매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음훈차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표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음훈차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우리말 지명이 달구벌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달구벌이라고 썼습니다. 달구벌은 달벌이라고 됐고 달구하라고 됐습니다. 쓴다면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닭개자입니다. 닭. 개화라고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화자는 이것 벌자는 음차고 이 화자는 사음문자죠. 사음문자. 이것은 달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사음문자입니다. 사음문자, 사음문자인 것입니다. 음차, 사음문자, 음차인데 이것은 사음문자, 사음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구벌을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개화, 개수나무 개자, 개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지명이 있으면은 개화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좋은 글자로 바꿔버립니다. 의미가 좋은 글자, 개수나무 꽃, 개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적었던 지명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버린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더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서기 713년에 호자화, 이자화, 두 글자, 이자, 호자, 좋은 글자, 뜻이 좋은 글자로 지명을 대부분 두 개의 글자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것인데 뜻이 좋은 글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무슨 지명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임나 지역에 나중에 일본의
포함이 되면서 임나어가 소멸한 공간에 임나인들이 쓰던 표기 그것을 멋대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서일본 지역의 지명은 대부분은 난독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유어병용이나 혼동착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명이 많이 그 모습이 달라져 버려서 추찰하기조차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로 바들칸이라 일컬었던 관등명이 있습니다. 신라 17관등 중에서 네 번째 관등입니다. 제 4위 관등이 바들칸입니다. 4위는 바들칸 이것은 바들이 딸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아들과 딸의 원형이 바두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위는 잡찬, 사비는 아비를 말합니다. 아버지 칸이라는 뜻입니다. 잡칸. 어쨌거나 이 바들칸이라 하는 말을 실제 신라 관등명 바들칸을 한자로 이러한 한자로 적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기로 남아 있다고 가정할 때에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표기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칸은 뭔지 아시죠? 칸. 징기스칸 할 때 칸. 존장자,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찬, 한, 간 등으로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려낸다면 정말 뛰어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파진찬 틀린 표기입니다. 왜 틀렸느냐? 진짜가 잘못됐습니다. 음차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차 표기가 아닙니다. 원래 바돌칸입니다. 그 다음 파진한, 한차는 넘나듭니다. 한찬, 간 등으로. 파진한, 진, 옛날에 돌을 적던 돌을 진이나 량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파진찬이지만 파돌, 이 진짜가 사음차로 돌을 썼습니다. 돌을 적던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표기입니다. 이 파진찬은 똑같은 진이지만 바돌칸을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르다는 뜻입니다. 누르를 이렇게 적을 수는 있어도 돌을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표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올바른 표기이고 잘못되고 해간은 올바른 표기입니다. 이 해가 바다의 고가 발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문차하고 음차한 것입니다. 해간, 해찬, 해간. 올바른 표기입니다. 바돌칸. 그 다음에 같은 해찬이고 뭐 이거 해자지만은 해찬, 일간 다 아닙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기, 이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고대문헌에 나와 있는 표기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표기고 어느 것이 잘못된 표기인지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쉽죠. 그러나 혼자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아주 어렵습니다. 반파국은 일본 서기라는 책에 반파국이 나옵니다. 반파. 그 반파와 양직공도에 나오는 반파가 있습니다. 반파 중에서 양직공도에 나오는 반파는 잘못 쓴 것입니다. 반자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 서기의 표기 반파.
또모파, 짝반자 그 반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또모파 1번 서기 반파가 맞고 양직공도의 반파 반자는 틀린 표기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비전국을 화전국이라고 썼는데 화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어로는 비전도 히젠이라고 화전도 히젠이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썼는데 화전은 잘못된 표기이고 비전국이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기가 임나다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성태자가 수풀림자였는데 앞에다가 옥자를 더 붙여서 임성태자라 쓴 것은 호자, 이자와 정책에서 호자와 정책에 의해서 좋은 글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수풀림자 임성태자가 올바른 표기이고 기록에 남아있는 구슬 옥자가 들어간 임성태자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임나국을 한국인들이 임나라고 읽는 것도 잘못 읽는 것이고 일본인들이 미마나라 읽는 것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 잘못 읽은 것을 다시 삼간명이라 썼다면 그것은 2차, 3차 표기자에 의해서 거듭 왜곡하고 또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간명이라는 그 표기를 두고 그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간명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미만나가 아닙니다. 임나는 본래 만나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차자 표기, 음차, 훈차, 그리고 사음 훈차를 필히 알아야 됩니다. 사음 훈차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